오늘 2016년 8월 7일 GT 분들께 정말 좋은 소식을 가져왔습니다. 2016년 한 해 동안 GT 분들의 금전운이 하늘을 찌르듯이 오르는 시기가 왔습니다. 특히 올해는 GT에게 재물이 물밀듯이 들어오는 아주 특별한 한 해입니다. GT 여러분은 원래 타고난 머리가 비상하시고 계획을 세우는 능력이 남다르십니다. 돈을 모으는 재주도 뛰어나시죠. 사주학에서 GT는 물의 기운을 타고났다고 합니다. 물은 흐르면서 모든 것을 적시고 키워내는 힘이 있습니다. 마치 논에 물을 대면 벼가 무럭무럭 자라나듯이 GT의 물기운은 재물을 불러 모으고 키워내는 힘이 있습니다. 2016년 8월 7일 기점으로 올해는 GT분들에게 숨어있던 재물운이 터지는 시기입니다. 그동안 쌓은 노력의 결실을 맺고 예상치 못한 곳에서 돈이 들어올 수 있는 시기입니다. 하지만 아무리 좋은 운이 와도 그 운을 제대로 받아들이지 못하면 소용이 없습니다. 그래서 오늘 제가 GT 여러분께 가방 안에 꼭 넣고 다니셔야 할 세 가지 물건을 알려드리겠습니다. 이 세 가지 물건은 사주학에서 GT의 금전운을 폭발적으로 끌어올려주는 보물과 같은 것들입니다. 첫 번째 물건을 말씀드리기 전에 올해 여러분이 이루고 싶은 소원이 있으시죠? 건강하게 지내고 싶으시다는 분, 자식들이 잘 되길 바라시는 분, 돈 걱정 없이 편안하게 살고 싶으시다는 분, 무릎이나 허리 아픈 게 나았으면 하시는 분, 여러분의 소원이 무엇이든 상관없습니다. 지금 댓글에 2016년 8월 7일 이후 바라는 여러분의 소원을 적어주세요. 제가 댓글을 하나하나 다 읽어보고 진심을 담아서 여러분의 소원이 꼭 이루어지길 기원해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이 영상이 도움이 되신다면 구독 버튼 꾹 눌러주시고 좋아요도 꾹 눌러주세요. 여러분의 구독과 좋아요 하나하나가 저에게 정말 큰 힘이 됩니다. 그럼 이제 본격적으로 말씀드리기 전에 여러분께서 궁금하신 게 있으실 겁니다. 왜 하필 가방에 물건을 넣고 다녀야 할까요? 집에 두면 안 되나요? 주머니에 넣으면 안 되나요? 예로부터 우리 조상님들은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몸에 지니고 다니는 것이 복을 부른다. 사주학적으로 보면 이런 이유가 있습니다. 가방은 우리가 매일 들고 다니는 물건이죠. 출근할 때도, 장 보러 갈 때도, 병원 갈 때도 어디를 가든 가방을 들고 다닙니다. 가방 안에 좋은 기운을 가진 물건을 넣어두면 그 기운이 하루 종일 여러분과 함께 합니다. 아침부터 저녁까지 집안에서든 밖에서든 항상 여러분 곁에서 좋은 기운을 불어넣어 주는 겁니다. 또 가방은 물건을 담는 그릇이잖아요. 사주학에서 그릇은 재물을 담는 그릇과 같다고 봅니다. 가방 안에 금전운을 끌어올리는 물건을 넣으면 가방 자체가 재물을 담는 복주머니가 되는 겁니다. 그리고 가방은 닫혀 있습니다. 좋은 기운이 밖으로 새어나가지 않고 가방 안에 꼭꼭 갇혀서 농축됩니다. 마치 항아리 안에 장을 담가두면 맛이 깊어지듯이 가방 안에 넣어둔 물건의 기운이 점점 더 강해집니다. 예로부터 부자들과 높은 벼슬아치들은 항상 몸에 좋은 물건을 지니고 다녔습니다. 목으로 만든 폐물이나 특별한 돌로 만든 장신구, 귀한 나무로 만든 도장 같은 것들을 항상 곁에 두고 다녔죠. 왜 그랬을까요? 그 물건들이 주인의 운을 보호하고 복을 끌어당긴다는 걸 알았기 때문입니다. 요즘도 마찬가지입니다. 성공한 사업가들이나 돈을 잘 버시는 분들을 보면 다들 자기만의 특별한 물건을 지니고 다니십니다. 어떤 분은 할아버지께 물려받은 시계를, 어떤 분은 어머니께 받은 반지를, 어떤 분은 절에서 받은 부적을 이렇게 자기에게 의미 있고 기운 좋은 물건을 항상 몸에 지니고 다니십니다.
그게 바로 복을 부르는 비결입니다. 특히 쥐띠 여러분은 물의 기운을 가졌다고 했죠. 물은 흐르는 성질이 있습니다. 가만히 있으면 고여서 썩지만 계속 움직이면 맑고 깨끗하게 흐릅니다. 가방에 물건을 넣고 다니시면 여러분이 움직이실 때마다 가방도 함께 움직입니다. 그럼 가방 안의 물건도 함께 움직이면서 기운이 활발하게 돌아갑니다. 이렇게 기운이 돌면서 여러분의 물기운과 만나 재물운이 흐르고 흘러서 큰 강을 이루게 되는 겁니다. 또 하나 중요한 게 있습니다. 가방은 언제나 여러분 손에 닿는 곳에 있잖아요. 가방을 열 때마다, 가방에서 뭘 꺼낼 때마다 그 물건들을 보게 되고 만지게 됩니다. 그럴 때마다 내 금전운이 오르고 있구나, 복이 들어오고 있구나 하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이런 긍정적인 생각이 실제로 운을 좋게 만듭니다. 마음이 가는 곳에 기운이 모이고 기운이 모이는 곳에 재물이 모입니다. 그래서 가방에 물건을 넣고 다니는 게 중요한 겁니다. 집에 두면 집에 있을 때만 효과가 있지만 가방에 넣으면 어디를 가든 효과가 따라다닙니다. 이제 이해가 되시죠? 그럼 지금부터 쥐띠 여러분이 가방에 꼭 넣고 다녀야 할 3가지 물건을 자세히 말씀드리겠습니다. 끝까지 집중해서 들어주시고 오늘부터 바로 실천해 보시기 바랍니다. 쥐띠가 가방에 넣고 다녀야 할 첫 번째 물건, 바로 오래된 동전입니다. 특히 가운데 구멍이 뚫려 있는 옛날 동전이면 더욱 좋습니다. 요즘 나오는 새 동전 말고 오래되고 낡은 동전일수록 그 힘이 더 강합니다. 왜 하필 오래된 동전일까요? 사주학에서 동전은 재물 그 자체를 상징합니다. 동전의 둥근 모양은 하늘을 뜻하고 가운데 네모난 구멍은 땅을 뜻합니다. 천원지방 텐윤디펑이라고 해서 하늘의 기운과 땅의 기운이 하나로 합쳐진 것이 바로 동전입니다. 쥐띠는 물의 기운을 가졌다고 말씀드렸죠. 물은 항상 낮은 곳으로 흘러 모이고 그곳에서 다시 힘을 모아 큰 강을 이룹니다. 오래된 동전은 오랜 세월 동안 수많은 사람들의 손을 거쳐왔습니다. 그 과정에서 재물의 기운이 동전 속에 단단히 스며들었습니다. 마치 오래된 장독대의 장맛이 깊어지듯이 오래된 동전에는 재물을 끌어당기는 힘이 가득 담겨 있습니다. 쥐띠분들이 이런 오래된 동전을 가방에 넣고 다니시면 동전이 가진 재물의 기운이 쥐띠의 물기운과 만나 금전운이 샘솟듯이 터져 나옵니다. 물이 동전을 씻어내듯 깨끗하게 하고 동전은 물에 비쳐 더욱 빛을 발합니다. 이렇게 서로 도와주는 관계를 사주학에서는 상생이라고 합니다. 오래된 동전을 가방에 넣고 다니면 어떤 일이 생길까요? 먼저 쓸데없는 지출이 줄어듭니다. 충동 구매를 하려고 할 때 가방 속 동전이 여러분의 마음을 차분하게 가라앉혀 줍니다. 정말 필요한 곳에만 돈을 쓰게 되고 그렇게 아낀 돈이 차곡차곡 쌓입니다. 둘째, 예상치 못한 곳에서 돈이 들어옵니다. 적금이 만기가 되거나 오래전에 빌려준 돈이 돌아오거나 친척이나 자식들이 용돈을 주시거나 이렇게 생각지도 못한 곳에서 재물이 들어옵니다. 셋째, 투자나 사업에서 좋은 결과를 얻습니다. 쥐띠는 원래 머리가 좋으셔서 어디에 투자하면 좋을지 감이 오시는데 오래된 동전이 그 판단력을 더욱 날카롭게 해줍니다. 오래된 동전은 어떻게 구하고 어떻게 보관해야 할까요? 집에 오래된 돼지 저금통이나 서랍장을 뒤져보세요. 부모님이나 할머니, 할아버지께서 쓰시던 동전이 있을 수 있습니다. 없으시다면은 골동품 가게나 벼룩시장에서도 구하실 수 있습니다.
동전을 구하셨다면 깨끗한 물에 한번 씻어서 말려주세요. 그 다음 빨간색이나 노란색 천에 싸서 가방 안쪽 주머니에 넣어 두시면 됩니다. 내일 아침 가방을 들 때 동전을 손으로 한 번씩 만져주시면서 올해는 돈복이 터진다라고 마음속으로 3번 외치세요. 그럼 동전이 가진 재물의 기운이 여러분 몸속으로 쭉쭉 들어옵니다. 쥐띠가 가방에 넣고 다녀야 할 두 번째 물건, 바로 노란색 천조각입니다. 천은 아주 작아도 괜찮습니다. 손바닥만 하면 충분합니다. 중요한 건 색깔이 노란색이어야 한다는 겁니다. 노란색은 사조학에서 흙의 기운을 뜻합니다. 흙은 모든 것을 품어주고 키워주는 어머니 같은 존재입니다. 씨앗을 땅에 심으면 싹이 나고 열매를 맺듯이 노란색 흙의 기운은 재물의 씨앗을 키워 큰 열매로 만들어줍니다. 쥐띠의 물기운과 노란색의 흙기운이 만나면 정말 놀라운 일이 벌어집니다. 물은 흙을 촉촉하게 적셔주고 흙은 물을 머금고 풍요롭게 됩니다. 마치 봄비가 내린 후 대지가 생명력으로 가득 차듯이 쥐띠분들의 재물운이 흙의 기운을 만나 무럭무럭 자라납니다. 노란색은 황금색과도 통합니다. 옛날부터 황금은 최고의 재물을 상징했습니다. 임금님의 용포도 노란색이었고 황금보화는 모두 노란빛을 냈습니다. 노란색 천을 가방에 넣고 다니면 여러분 주변에 황금빛 기운이 가득 차게 됩니다. 그 기운이 재물을 끌어당기는 자석처럼 작용해서 돈이 여러분에게로 자연스럽게 흘러 들어옵니다. 노란색 천이 주는 구체적인 효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첫째, 사람들과의 만남에서 좋은 기회가 생깁니다. 쥐띠는 원래 사교성이 좋으신 편인데 노란색 천의 기운이 그 능력을 더욱 키워줍니다. 새로운 사람을 만나면 사업 기회가 생기고 옛 친구를 만나면 좋은 정보를 얻게 됩니다. 둘째, 여러분이 하시는 일에서 성과가 나타납니다. 직장에 다니시는 분들은 승진이나 보너스를 받을 수 있고 장사를 하시는 분들은 손님이 늘어나고 매출이 오릅니다. 농사를 짓거나 작은 가게를 하시는 분들도 풍년이 들고 장사가 잘 되는 한 해가 될 것입니다. 셋째, 자식들이나 손주들에게서 효도를 받습니다. 쥐띠 어르신들은 자식 농사를 잘 지으셨습니다. 그 자식들이 이제 장성해서 부모님께 용돈도 드리고 좋은 것도 사드립니다. 노란색 천의 기운이 가족 간의 정을 더욱 돈독하게 해주고 그것이 금전적인 복으로 돌아옵니다. 노란색 천은 어떻게 준비하면 될까요? 집에 있는 노란색 옷감이나 손수건을 작게 잘라서 사용해도 좋고 천가게에 가서 노란색 무명천을 조금 사오셔도 됩니다. 색깔이 진한 노란색일수록 좋습니다. 레몬색처럼 연한 노란색보다는 황토색이나 겨자색에 가까운 진한 노란색이 더 효과가 좋습니다. 천을 준비하셨으면 네모나게 반듯하게 접어주세요. 그 안에 아까 말씀드린 오래된 동전을 함께 싸두셔도 아주 좋습니다. 두 가지 기운이 합쳐지면 효과가 배가 됩니다. 노란색 천으로 동전을 싸서 가방 안쪽 주머니에 넣어두세요. 지갑 속에 함께 넣어두셔도 됩니다. 매주 일요일마다 천을 꺼내서 햇볕에 1시간 정도 쪼여주시면 더욱 좋습니다. 햇볕의 양기가 천에 스며들어 재물의 기운이 더욱 강해집니다. 쥐띠가 가방에 넣고 다녀야 할 세 번째 물건, 바로 호환석입니다. 호랑이 눈동자처럼 생겼다고 해서 붙여진 이름입니다. 호환석을 자세히 보시면
마치 호랑이 눈동자처럼 빛이 번쩍이면서 줄무늬가 들어가 있는 게 보이실 겁니다. 그 모습이 정말 신비롭고 아름답습니다. 호환석은 예로부터 아주 귀하게 여겨진 돌입니다. 왕실에서도 귀하게 다뤘고 부자들이 꼭 하나씩 지니고 다녔다고 합니다. 왜 호환석이 그렇게 귀한 대접을 받았을까요? 호환석은 호랑이의 기운을 담고 있기 때문입니다. 호랑이는 산중의 왕이죠. 두려움을 모르고 당당하며 나쁜 것들을 물리치는 힘이 있어. 호환석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돌은 나쁜 기운을 막아주고 좋은 기운만 끌어당기는 힘이 있습니다. 특히 금전운과 건강운을 높여주는데 뛰어난 효과가 있습니다. 사주학에서 호환석은 불과 흙의 기운을 동시에 가진 돌로 봅니다. 쥐띠의 물기운과 만나면 물이 흙을 적시어 생명을 키우고 불이 물의 기운을 조절해서 균형을 맞춰줍니다. 쥐띠분들은 물의 기운이 강하셔서 가끔 우유부단하거나 결정을 못 내리실 때가 있습니다. 하지만 호환석의 불기운이 그런 부족한 점을 보완해 줍니다. 호환석이 쥐띠에게 주는 효과를 자세히 말씀드리겠습니다. 첫째, 금전운이 폭발적으로 오릅니다. 호환석은 재물을 끌어당기는 자석과 같습니다. 이 돌을 지니고 다니시면 예상치 못한 곳에서 돈이 들어오고 하시는 일마다 돈이 따라옵니다. 특히 장사를 하시는 분들이나 사업하시는 분들, 투자를 하시는 분들께는 정말 좋습니다. 호환석이 좋은 기회를 알아보는 눈을 밝게 해주고 올바른 판단을 내리도록 도와줍니다. 둘째, 건강운이 좋아집니다. 나이가 드시면 이곳저곳 아프시잖아요. 무릎도 아프고 허리도 아프고 소화도 잘 안 되고 잠도 잘 못 주무시고 호환석은 이런 건강 문제들을 개선하는데 도움을 줍니다. 몸의 기운 흐름을 원활하게 해주고 막힌 것을 뚫어주는 힘이 있습니다. 특히 혈액순환을 좋게 해서 손발이 따뜻해지고 얼굴에 혈색이 돕니다. 잠도 깊게 주무시게 되고 아침에 일어나면 개운하게 느껴지실 겁니다. 셋째, 나쁜 기운을 막아줍니다. 살다 보면 안 좋은 일도 생기고 나쁜 사람도 만나고 애군이 끼는 때도 있습니다. 호환석은 호랑이의 기운으로 이런 나쁜 것들을 물리쳐 줍니다. 마치 호랑이가 으르렁거리면 다른 짐승들이 도망가듯이 호환석을 지니면 나쁜 기운들이 감히 가까이 오지 못합니다. 사기를 당할 뻔한 일에서 벗어나고 교통사고나 다른 위험에서도 보호받게 됩니다. 집안에 안 좋은 일이 생기려고 할 때도 미리 막아주는 힘이 있습니다. 넷째, 자신감이 생기고 운이 트입니다. 쥐띠 어르신들 중에는 평생 열심히 사셨는데 제대로 인정받지 못하셨다고 느끼시는 분들이 계십니다. 호환석을 지니시면 숨어있던 여러분의 능력이 빛을 발하게 됩니다. 주변 사람들이 여러분을 다시 보게 되고 존경하고 의지하게 됩니다. 자식들이 부모님 말씀을 더 잘 듣게 되고 손주들도 할머니, 할아버지를 더 따르게 됩니다. 이렇게 주변 사람들과의 관계가 좋아지면 그것이 또 복으로 돌아옵니다. 호환석은 특히 팔찌로 만들어 착용하시면 더욱 좋습니다. 왜 팔찌가 좋을까요? 손목은 우리 몸에서 맥박이 뛰는 곳입니다. 피가 흐르고 기운이 흐르는 중요한 자리입니다. 사주학에서는 손목에 뭔가를 차면 그 기운이 온몸으로 빠르게 퍼진다고 봅니다. 호환석을 팔찌로 만들어 손목에 차시면 호환석의 좋은 기운이
손목을 타고 온몸 구석구석으로 퍼져나갑니다. 그냥 가방에 넣고 다니시는 것보다 몸에 직접 닿게 하는 게 훨씬 효과가 좋습니다. 또 팔찌로 착용하시면 일상생활 하시면서 자주 보게 되잖아요. 밥 먹을 때도 설거지 할 때도 손자 손녀 안아줄 때도 계속 눈에 들어옵니다. 그럴 때마다 내 금전운이 오르고 있구나, 건강해지고 있구나 하는 긍정적인 생각을 하게 됩니다. 이런 긍정적인 마음가짐이 실제로 운을 좋게 만듭니다. 호환석 팔찌는 요즘 다가오는 9월 추석을 앞두고 정말 많은 분들이 찾으십니다. 자식들이 부모님께 효도 선물로 사드리고, 손주들이 할머니, 할아버지께 드리고, 친한 친구끼리 서로 선물하기도 합니다. 회사나 모임에서 단체로 주문하시는 경우도 많습니다. 명절 선물로 회원들께 나눠드리는 거죠. 그래서 요즘 주문량이 정말 빠르게 늘고 있습니다. 저희가 판매하는 호환석 팔찌는 모두 장인이 손수 하나하나 만듭니다. 기계로 찍어내는 게 아니라 정성을 다해 수작업으로 제작합니다. 그러다 보니 하루에 만들 수 있는 양이 한정되어 있습니다. 지금 주문이 밀려서 빨리 주문하셔야 추석 전에 받아보실 수 있습니다. 추석에 가족들 모이잖아요. 그때 호환석 팔찌를 선물하시면 받으시는 분들이 정말 좋아하십니다. 이게 그 귀한 호환석이네. 아이고, 이렇게 귀한 걸 주시다니 하면서 기뻐하시는 모습을 보실 수 있을 겁니다. 지금은 특별 할인 행사를 하고 있습니다. 평소보다 훨씬 저렴한 가격으로 구매하실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 할인 혜택도 곧 끝납니다. 재고가 떨어지면 할인도 마감됩니다. 특히 저희 채널 복을 부르는 지혜 구독자분들을 위해서는 더 특별한 혜택을 준비했습니다. 구독 버튼 누르시고 댓글에 2026년 8월 7일 기점에 소원을 적어주시면 3분을 뽑아서 호환석 팔찌를 무료로 드립니다. 당첨되신 분들께는 댓글로 직접 알려드릴 예정입니다. 구매를 원하시는 분들은 댓글 맨 위에 있는 구매 링크를 확인해 보세요. 지금 바로 클릭하셔서 주문하시면 추석 전에 받아보실 수 있습니다. 망설이시다가 늦어지면 명절에 선물 못 하시고 후회하실 수 있습니다. 지금 이 기회입니다. 지금까지 GT분들이 가방에 꼭 넣고 다녀야 할 3가지 물건을 말씀드렸습니다. 오래된 동전, 노란색 천, 호환석 팔찌. 이 3가지만 준비하셔도 올해 여러분의 금전운은 하늘을 찌르듯이 솟아오를 것입니다. 3가지를 다 준비하시는 게 가장 좋지만 만약 1-2가지만 준비하셔도 괜찮습니다. 중요한 건 진심을 담아서 정성껏 준비하는 겁니다. 이 물건들은 단순한 물건이 아닙니다. 여러분의 금전운을 깨우는 열쇠이고 재물을 끌어당기는 자석입니다. GT 여러분은 원래 복을 타고나신 분들입니다. 머리도 좋으시고 부지런하시고 계획성도 뛰어나십니다. 다만 그 복이 숨어 있을 뿐입니다. 2026년 8월 7일 오늘을 맞이한 올해는 그 숨어있던 복이 터져나오는 해입니다. 그동안 열심히 일하시고 자식 키우시고 살림하시느라 고생 많으셨습니다. 이제는 여러분이 그 노고의 대가를 받으실 때입니다. 오늘 제가 알려드린 3가지 물건을 준비하시고 자신감을 가지고 하루하루를 살아가세요. 좋은 생각을 하면 좋은 일이 생기고 긍정적인 마음을 먹으면 긍정적인 결과가 따라옵니다. 아침에 일어나서 오늘은 좋은 일이 생긴다고 말해보세요. 밤에 자기 전에 오늘도 감사했다고 말해보세요. 그런 마음가짐과 함께 이 3가지 물건이 힘을 합치면 여러분의 통장에 돈이 차곡차곡 쌓이고 예상치 못한 곳에서 재물이 굴러 들어올 것입니다. 띠띠 여러분, 올해는 정말 좋은 해입니다. 두려워하지 마시고 주저하지 마시고
주어진 기회를 잡으세요. 여러분 안에 잠들어 있던 재물의 기운이 이제 깨어나서 흐를 것입니다. 건강 조심하시고 항상 웃는 얼굴로 지내시면서 복 많이 받으시기 바랍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댓글에 2026년 8월 7일 이후 바라는 여러분의 소원을 적어주세요. 진심을 담아 기원해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구독과 좋아요도 꼭 부탁드립니다. 올해 GT분들 모두 대박 나십시오. 감사합니다. 방금 전까지는 또 다른 이야기였습니다. 그리고 지금부터는 완전히 새로운 주제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부자가 되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많은 분들이 금전운에 대해 궁금해 하시는데요. 침대 밑이나 베개 밑에 무엇을 두느냐에 따라 여러분의 재물운이 달라질 수 있다는 사실 알고 계셨나요? 실제로 풍수나 사주 전문가들의 말에 따르면 돈 보기 좋은 집에는 침대 주변이 정갈하게 정리되어 있고 의미 있는 물건이 단정하게 놓여 있는 경우가 많다고 하지요. 이것은 아무래도 잠을 자는 공간이 재물운의 흐름을 정리하는데 도움을 주는 것으로 보기 때문이지요. 그만큼 침대와 베개 주변은 집안의 금전운을 위해서도 빼놓을 수 없는 정말 중요한 공간이라는 것인데요. 그런데 풍수에 따르면 이 주변에 아무 물건이나 두거나 어수선하게 방치하면 재물운이 흩어지고 돈이 새어나갈 수 있다고 합니다. 무엇보다도 많이들 아시는 지갑 풍수나 소금 풍수처럼 침실이라는 공간의 풍수가 재물운에 중요하다고 말하는데요. 우리가 하루 중 가장 무방비하게 휴식하는 시간을 보내는 곳이 바로 침대이기 때문입니다. 오늘은 침대 밑이나 베개 밑에 두면 돈복의 흐름을 부드럽게 정리해 줄 수 있는 물건에 대해 자세하게 전해드릴게요. 영상 꼭 끝까지 시청하셔서 가정의 재물운을 지키시길 바랍니다. 여러분의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은 아주 큰 힘이 됩니다. 그럼 시작하겠습니다. 먼저 왜 침대 밑과 베개 밑이 재물과 연결되는 걸까요? 여기에도 의미가 있는데요. 침대 밑은 바닥과 맞닿아 있는 자리로 풍수에서는 땅의 기운과 연결된다고 봅니다. 이 땅의 기운이 집안의 기운, 가정의 재물은 집 전체의 안정감과 연결되는 것이지요. 그것 자체만으로도 침대 밑이 예로부터 중요한 공간으로 여겨진 것입니다. 베개 밑은 조금 다른데요. 베개는 머리를 두는 자리이고 머리는 생각과 판단, 꿈자리와 연결됩니다. 그래서 베개 밑에 무엇을 두느냐는 개인의 금전운, 선택의 흐름, 무의식의 방향과 연결된다고 풍수에서는 해석하는 것이지요. 꿈자리가 편안한 사람은 낮에도 흔들리지 않고 돈에 관한 선택에서도 불필요한 지출을 줄이며 기회를 알아보는 눈이 맑아진다고 합니다. 여러분은 잠들기 전후의 시간이 얼마나 중요한지 아시나요? 풍수에서는 이 시간을 기운이 가장 고요하고 예민해지는 때라고 보는데요. 이 시간에 우리가 어떤 기운 속에서 쉬고 있느냐가 다음날의 기회와 선택에 조용히 영향을 준다고 합니다. 이것만 봐도 수면과 휴식의 공간은 금전과 관련이 있어 보입니다. 무엇보다도 중요한 것은 어떤 마음으로 어떤 정성으로 그 자리에 두느냐이지요. 침대 밑과 베개 밑은 단순한 공간이 아니라 재물운의 흐름과 깊이 연결된 자리인 것입니다. 그렇다면 침대 밑이나 베개 밑에 두면 재물운에 좋은 물건은 무엇이 있을까요? 가장 먼저 말씀드릴 것은 동전인데요. 동전이라고 하면 너무 평범하게 느껴지실 수 있지만 예로부터 동전은 재물의 흐름을 상징하는 물건이었습니다. 돈이라는 것은 원래 한 곳에 머무르는 것이 아니라 흐르는 것인데요. 들어오고 나가고 쓰이고 다시 돌아오는 것이 돈의 속성이지요. 풍수에서 동전을 침대 밑에 두는 것은 돈을 억지로 붙잡아 두겠다는 의미가 아니라
돈에 대한 두려움이나 조급함을 누그러뜨리고 재물운의 흐름을 부드럽게 풀어주겠다는 상징으로 볼 수 있습니다. 침대 밑이라는 자리가 집안 금전운과 연결되기 때문에 이곳에 동전을 정갈하게 두면 금전에 대한 마음이 편안해지고 돈이 새어나가는 불안감이 줄어든다고 풍수에서는 보는 것이지요. 다만 여기서 중요한 것은 아무렇게나 굴러다니는 동전이 아니라 깨끗이 닦아서 작은 주머니나 손수건에 싸서 단정하게 두는 것이 좋다는 점입니다. 다음으로 말씀드릴 것은 여러분들에게 약간은 친근한 것인데요. 쌀, 팥, 소금을 작은 파우치에 담아두는 것입니다. 사실 이 부분은 오늘 말씀드리는 내용 중에서 가장 중심이 되는 부분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지금부터 하는 이야기는 꼭 잘 들어주세요. 먼저 쌀에 대해 말씀드릴게요. 쌀은 예로부터 풍요와 살림의 든든함을 상징하는 곡물인데요. 집안에 쌀이 가득하다는 것은 먹을 것이 넉넉하다는 뜻이고 이것은 곧 집안이 안정되어 있다는 의미입니다. 풍수에서는 쌀을 재물운의 안정, 살림운의 기반으로 해석하는데요. 쌀을 아주 소량 정도만 작은 파우치에 담아 침대 밑에 두면 집안의 재물운이 흩어지지 않고 안정되는데 도움을 줄 수 있다고 봅니다. 다음은 팥인데요. 팥은 예로부터 잡스러운 기운을 정리하고 불안하고 뒤숭숭한 꿈자리를 가라앉히는 데 쓰였습니다. 동짓날 팥죽을 먹는 것도 같은 맥락이죠. 요즘 꿈자리가 불안하거나 잠을 자도 개운하지 않거나 자꾸 신경 쓰이는 일이 머릿속에 맴도는 분이라면 팥을 선택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베개 밑에 팥을 담은 작은 파우치를 두면 꿈자리가 편안해지고 마음이 정리되면서 금전운에 관한 선택도 흔들림 없이 내릴 수 있게 된다고 풍수에서는 설명하는 것이죠. 마지막으로 소금인데요. 소금은 정화의 상징입니다. 막힌 재물운을 맑게 비우고 불필요한 기운을 걷어내는 역할을 한다고 봅니다. 요즘 답답한 느낌이 계속되거나 돈이 들어와도 금방 나가버리는 느낌, 재물운이 새어나가는 듯한 느낌이 드신다면 소금을 선택하시는 것도 방법입니다. 소금을 작은 파우치에 담아 침대 밑에 두면 공간에 막힌 기운을 정리하고 재물이 머물 자리를 맑게 만들어준다고 합니다. 여기서 중요한 것은 양인데요. 쌀이든 팥이든 소금이든 많이 둔다고 좋은 것이 아닙니다. 풍수에서는 과한 것은 절대 좋지 않기 때문이지요. 생활 소품처럼 자연스럽게 두는 것이 좋습니다. 이때 파우치는 면이나 광목 같은 자연스러운 소재의 작은 것으로 준비하시면 됩니다. 파우치가 없으시면 작은 유리병에 담아두셔도 괜찮습니다. 예로부터 파우치나 쌈치, 주머니는 귀한 것을 담아두는 상징이었는데요. 그래서 재물과도 잘 어울리는 형태라고 볼 수 있습니다. 쌀, 팥, 소금 이 세 가지가 모두 자신의 상황과 맞고 필요하다고 느끼시는 분은 함께 담아 두셔도 됩니다. 다만 양과 조합에 대한 더 중요한 이야기는 뒤에서 다시 말씀드릴게요. 세 번째는 라벤더 오일 또는 좋은 향을 베개 밑에 살짝 뿌려두는 것인데요. 좋은 향은 공간의 기운을 가라앉히고 마음을 편안하게 만들어줍니다. 풍수에서는 향기로운 공간에 복이 머문다고 해석하는데요. 이는 향이 사람의 마음을 안정시키기 때문이죠. 마음이 편안해지면 지출에 대한 충동이 줄어들고 금전에 관한 기회가 왔을 때 흔들리지 않고 받아들일 수 있게 됩니다. 실제로 향기가 좋은 공간에서 자는 사람은 수면의 질이 좋아지고 낮에 맑은 판단을 내리는 경향이 있다고 하는데요. 라벤더 오일을 직접 베개 밑에 두기 어려우시면 작은 향주머니에 몇 방울 떨어뜨리거나 손수건에 살짝 스며들게 해서 베개 옆에 두시는 것도 좋습니다. 복이 머무는 분위기를 만드는 풍수 물건으로 이해해 주시면 됩니다. 네 번째는 손수건인데요. 여러분, 손수건이라고 하면 너무 평범하게 느껴지실 수 있지만 사실 잘 접어둔 손수건은
삶을 정리하는 상징입니다. 재물운은 흐트러짐보다 정갈함과 연결되는데요. 집안이 어수선하면 돈이 새고 마음이 흐트러지면 불필요한 지출이 늘어납니다. 반대로 정돈된 공간, 정갈한 마음에서는 재물이 머물 자리가 생기는 것이지요. 손수건을 깨끗이 세탁해서 반듯하게 접어 베개 밑이나 머리맡에 두시면 잠자리에서 마음이 차분해지고 돈이 새는 선택을 줄여주는 상징이 됩니다. 색상은 아이보리, 연베이지 또는 잔잔한 잔꽃무늬나 체크무늬 계열이 좋은데요. 너무 화려하거나 자극적인 색보다는 차분하고 단정한 느낌의 것을 추천해 드립니다. 손수건 하나에도 삶을 정리하려는 마음이 담기면 그것이 곧 재물운을 정리하는 행위가 될 수 있는 것이죠. 다음으로 작은 나무함 또는 서랍형 미니 박스인데요. 예로부터 함이나 상자는 귀한 것을 담아두는 물건이었습니다. 혼수함, 예물함처럼 함에는 복과 재물을 담아두는 상징이 있는 것이지요. 살림이 안정된 집에는 이런 작은 함이나 정갈한 서랍이 있었고 그 안에 귀한 물건을 단정하게 보관했습니다. 침대 밑에 작은 나무함을 두는 것은 집안의 안정감을 불러오고 재물이 머물 자리를 만드는 상징인데요. 함 안에는 앞서 말씀드린 손수건이나 동전을 함께 넣어 두셔도 좋습니다. 이때 너무 화려한 것보다는 단정하고 심플한 원목함을 추천해 드립니다. 이처럼 침대 밑에 단정한 물건 하나를 두는 것만으로도 집안의 기운이 정리되고 재물운이 안정되는데 도움을 줄 수 있습니다. 모란무늬가 들어간 물품도 좋습니다. 모란은 전통적으로 부귀영화를 상징하는 꽃입니다. 조선시대 왕실에서는 홀레복이나 병풍, 가구 등에 모란 문양을 새겨 넣어 풍요롭고 귀하게 살기를 기원했는데요. 모란 그림에는 풍요와 번영의 뜻이 깃들어 있어서 예로부터 집안의 재물과 연결되는 꽃으로 여겨진 것이지요. 요즘에는 모란 무늬가 들어간 손수건, 작은 파우치, 함 또는 천조각 등을 쉽게 구하실 수 있는데요. 이런 물품을 베개 밑이나 침대 밑에 조용히 두시면 전통적인 재물운 상징을 현대 침실에 자연스럽게 드리는 방식이 됩니다. 복을 부르는 기운을 억지로 끌어오는 것이 아니라 복이 머물 수 있는 분위기를 조성하는 것이라고 이해해 주시면 됩니다. 만약 이루어야 할 재물의 목표가 있으시다면 좋은 것이 있습니다. 바로 친필 메모 또는 짧은 다짐 편지인데요. 금전에 대해 목표가 있으신 분, 살림의 안정을 바라시는 분, 금전운의 흐름이 부드럽게 풀리기를 원하시는 분이라면 짧은 문장을 손으로 적어 베개 밑에 두시는 것도 좋은 방법입니다. 다만 여기서 중요한 것은 문장의 내용인데요. 너무 과한 욕망이나 지나친 기대를 담은 문장보다는 안정된 풍요를 바라는 차분한 문장이 좋습니다. 예를 들어 올해 우리 집안이 안정되기를 바랍니다. 필요한 만큼의 재물이 부드럽게 흘러오기를 바랍니다. 같은 문장이지요. 베개 밑에 이런 메모를 두면 잠자는 동안 무의식에 다짐이 스며들고 낮에 금전에 관한 선택을 할 때 흔들리지 않게 도와준다고 풍수에서는 보게 됩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부분은 꼭 잘 들어주세요. 지금까지 침대 밑이나 베개 밑에 두면 좋은 물건들을 말씀드렸는데요. 사실 그보다 더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바로 절대 하면 안 되는 것들인데요. 아무리 좋은 물건을 두어도 기본이 되어 있지 않으면 재물운이 머물 자리가 생기지 않습니다. 먼저 침대 밑을 창고처럼 쓰시면 안 됩니다. 쓰지 않는 좀 오래된 박스, 정리되지 않은 물건들이 침대 밑에 쌓여 있으면 기운이 막히고 답답해지는데요. 풍수에서는 이런 상태를 재물이 흩어지는 환경이라고 봅니다. 침대 밑은 비어 있거나 의미 있는 물건이 단정하게 놓여 있어야 하는 것이죠.
침실 안에 낡고 더럽고 찢어진 물건을 방치하시면 안 됩니다. 헌옷과 먼지 쌓인 물건, 망가진 소품이 침대 밑에 있으면 불필요한 기운이 쌓이는데요. 재물은 맑고 정갈한 곳에 머문다고 합니다. 묵은 것은 과감히 정리하셔야 합니다. 베개 밑에 너무 많은 물건을 넣으시면 안 됩니다. 이것저것 다 넣으면 좋을 것 같지만 오히려 기운이 흩어지고 머리가 복잡해질 수 있는데요. 베개 밑에는 정말 의미 있는 것만 두시는 것이 좋습니다. 지나치게 욕심 많은 문구나 과한 기대를 담는 것은 별로일 수 있어요. 무조건 대박, 당장 큰돈 같은 문장은 오히려 마음을 조급하게 만들고 재물의 흐름을 어지럽힐 수 있는데요. 풍수는 억지로 끌어당기는 것이 아니라 머물 수 있는 자리를 만드는 것입니다. 침실 전체는 어수선한데 물건 하나로 해결되기를 바라시면 안 됩니다. 방이 정리되지 않은 상태에서 작은 소품 하나로 금전운을 바꾸려 하면 효과를 보기 어렵지요. 먼저 침실을 정갈하게 정리하시고 그 위에 이런 물건을 더하시는 것이 순서인 것입니다. 결국 재물을 부르기 전에 먼저 세는 행동을 멈추는 것이 중요합니다. 정리되지 않은 공간, 흐트러진 마음, 과한 욕심이 재물운을 새어나가게 만든다는 것을 꼭 기억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많은 분들이 이런 질문을 하시는데요. 7가지 다 해도 되나요? 마음은 충분히 이해합니다. 좋은 것은 다 하고 싶으시고 효과를 빨리 보고 싶으신 마음일 텐데요. 하지만 풍수에서는 상징 있는 물건을 한꺼번에 많이 두면 오히려 기운이 흩어질 수 있다고 봅니다. 생각해 보시면 집안에 좋다는 소품을 이것저것 다 들여놓으면 집이 정갈해 보이기보다는 어수선해 보일 수 있는데요. 기운도 마찬가지입니다. 의미를 한 곳에 모아줄 때 더 선명해지고 흩어지면 오히려 힘을 잃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오늘 말씀드린 7가지 중에서 딱 하나 또는 많아도 2-3가지만 선택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선택해야 할까요? 여기서 중요한 질문이 있는데요. 무엇이 가장 돈을 부르는가가 아니라 지금 내게 무엇이 가장 필요한가를 먼저 떠올려 보셔야 합니다. 요즘 꿈자리가 불안하신 분은 파티 맞을 수 있고 살림이 흔들리는 느낌이 드시는 분은 쌀이 맞을 수 있습니다. 마음이 답답하고 막힌 느낌이 드시는 분은 소금이나 정화의 상징이 담긴 물건이 맞을 수 있고 삶의 기운을 안정적으로 정리하고 싶으신 분은 손수건이나 나무함이 맞을 수 있는 것이지요. 오늘 말씀드린 내용을 들으시면서 어떤 물건이 가장 마음에 걸리셨는지 떠올려 보시기 바랍니다. 그것이 아마 지금 본인에게 가장 필요한 기운일 것입니다. 제대로 선택한다는 것은 지금 필요한 기운을 아는 것인데요. 바로 이런 이유에서 많은 것을 다 하려 하기보다 딱 하나를 제대로 고르시는 것이 더 낫습니다. 그런데 현실적으로 많은 분들이 무엇을 선택해야 할지 막막하게 느끼실 수 있는데요. 요즘 꿈자리도 불안하고 살림도 흔들리고 마음도 답답하고 여러 가지가 한꺼번에 겹쳐서 뭐 하나 고르기가 어려우신 분들이 계십니다. 이런 분들을 위해 제가 가장 무난하게 추천해 드리는 방법 한 가지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작은 천 파우치 하나를 준비하시고 그 안에 쌀팥, 소금 3가지를
아주 소량씩 함께 담아 두시는 것인데요. 쌀은 풍요와 살림의 안정, 밭은 불안한 기운과 꿈자리 정리, 소금은 막힌 흐름의 정화를 상징합니다. 이 세 가지를 함께 담으면 풍요, 정리, 정화의 기운을 한 곳에 모을 수 있는 것이지요. 이 파우치를 침대 밑에 두시면 집안의 재물 흐름을 정리하는 데 도움이 되고, 베개 밑에 두시면 꿈자리와 마음의 안정에 도움이 됩니다. 재물을 한 번에 크게 바꾼다기보다는 서서히 부드럽게 풀어주는 방향으로 이해해 주시면 되는데요. 요즘 꿈자리가 뒤숭숭하고 살림이 불안정하고 막힌 기운이 느껴지고 답답한 마음이 다 겹치시는 분들에게 이 방식이 가장 무난합니다. 다만 개인의 사주나 현재 생활 환경에 따라 조금씩 다를 수 있다는 점도 말씀드리는데요. 본인의 상황에 꼭 맞는 방향을 알고 싶으신 분은 아래 문서 사주풀이를 통해 내 재물운의 전반적인 흐름과 구체적인 개운법을 알아가시는 것도 방법입니다. 영상 아래 설명과 댓글을 참고해 주시면 도움받아 가실 수 있습니다. 이렇게 침대 밑이나 베개 밑에 두면 돈복의 흐름을 정리해 줄 수 있는, 우리 생활 속에서도 쉽게 접할 수 있는 물건들이 다양한데요. 각각의 물건에는 저마다의 상징과 의미가 담겨 있습니다. 하지만 오늘 말씀드린 내용의 핵심은 물건 자체가 아닙니다. 금전운은 좋은 마음과 올바른 실천 위에 머문다는 것인데요. 심시를 정리하고 마음을 가라앉히고 평온함을 가질 때 비로소 재물이 머물 자리가 생깁니다. 오늘 소개해드린 물건들은 그 마음을 담아두는 그릇일 뿐인 것이죠. 이렇게 보면 돈복이 좋은 집에서는 침실과 집안을 정갈하게 관리하는 경우가 많다는 것이 이해가 되는 것 같습니다. 여러분도 한번 해보셔서 금전운의 흐름을 정리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오늘 말씀드린 7가지 중에서 어떤 것이 가장 마음에 와닿으셨는지 댓글로 남겨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다른 분들의 댓글을 보시면서 좋은 기운을 나누시는 것도 복의 순환이 됩니다. 서로에게 좋은 말, 도움이 되는 말 한마디 건네는 것, 그것이 또 하나의 좋은 흐름이 되는 것이지요. 오늘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립니다. 앞으로도 여러분의 금전운과 살림의 안정에 도움이 되는 생활 풍수 이야기로 찾아뵙겠습니다. 항상 여러분의 풍요를 응원합니다. 지금까지 복을 부르는 지혜였습니다.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은 언제나 큰 힘이 됩니다. 감사합니다. 행복하세요.